지금은 수시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정시, 수능에 집중해야 될 시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는 수능 D-50일인 날짜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 한 49일, 48일 이 정도가 되실 것 같은데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능에 집중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수시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50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정시, 수능에 집중해야 될지 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정시 수능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니죠. 수시에 올인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면접 준비라든지 논술 준비라든지 적성고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하셔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와 더불어서 정시에 대한 어떤 끈을 놓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더 수능에 집중하는 것들이 옳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교 분위기를 가진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수험생들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면은 이런 문구 같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었어요. 동물원보다 시끄럽다. 아니면 얘들은 평생 자러 온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학교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는 곳들도 있죠. 사실 다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대학 진학을 신경 쓰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수능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의 시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능이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 외에, 그리고 또 학교 방과 후에도 학원을 다니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공부하던, 사실은 굉장히 조금 학교 수업 내에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후 시간에 스스로의 공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집중하는 비율이 높죠. 그렇지만 수능은 저녁 시간에 치러지는 게 아니라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제2외국어 보는 학생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4시에서 5시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이 시기에 지금 수능이 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학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고 해서 계속 잠을 자거나 수업 분위기에 그냥 동참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이런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리듬 같은 것들이 수능 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 수업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녁에 공부를 해가지고 피곤하더라고 하더라도 아침부터 5시 40분까지는 집중하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시간 같은 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이 조금 나한테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8시부터 5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집중해서 뭔가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훈련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3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느꼈고, 저희 커뮤니티에 어떤 질문글 같은 걸 남겨주실 때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프다고 진단서를 끊고 안 나가고 싶어요. 조퇴를 빨리 해서 어쩌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물론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수능 시험장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건 어떤 거냐면 수능 시험 관리 사례집이라는 거의 목차의 일부분입니다.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인근 공사장의 소음으로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리고 수능 시험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 가는데 지쳤다. 책걸상에 불편했다. 시험 감독관이 통굽 구두를 신고 걸어다녀서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 없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평소에 학교 생활할 때는 그다지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시험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작은 발소리, 누군가의 재채기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거슬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 수업 시간, 좀 어수선한 어떤 학교 분위기 안에서 연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막 모든 시간을 친구들이 떠듦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막 뭐 나를 건듦에도 불구하고 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5분만이라도 시끄러운 와중에 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뭔가를 암기해야겠다.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이런 시간을 설정하고 그런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다 보면은 주위의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학교 분위기 안에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 수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의 문제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생들 보면은 이미 기출 같은 것들, 뭐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것들 많이 풀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어떤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많이 손대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제 퀄리티가 뭐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퀄리티가 뭐 평가원과 차이가 나서 그런 걸 풀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풀어도 좋지만 사실은 이런 사설 모의고사가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쉽게 나오면 사실 그런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의미가 별로 없죠. 대부분은 조금 난이도를 높게 해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적에 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평가원 모의고사는 한 2등급 맞았는데 사설 모의고사 풀어봤더니 수학이 60점대야, 50점대야. 이런 거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설 모의고사는 그 의도를 생각하실 때 내가 조금 접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한번 접근해보고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 점수에 휘둘렸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이래요. 나 이 사설 모의고사 꼭 풀고 싶은데 그거 현강 아니면 못 푼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치만 이 사설 모의고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에 의해서 탄생한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죠. 하지만 그 문제들을 신과 같이 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집을 못 푼다고 해가지고 내 수능 성적이 망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시는 잊어버려라 라는 말인데요. 지금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지 한 2주 정도, 2주가 조금 넘었죠.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사실 수시 원서를 쓸 때 기분이 어떠냐면은, 쓸 때는 뭐, 긴장하고 쓰는데, 준비할 때는 긴장하고 준비하는데, 쓰고 나서는, 6개 중에 하나는 붙겠지. 나 이 정도는 붙을 것 같아서 쓴 거야. 붙을 거야. 이 정도는.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시 경쟁률이 어떻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물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좀 낮은 경우에 뭐 2대1, 3대1 같은 경우도 있지만 미달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2대1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뽑힐 가능성은 한 50%인 거죠. 물론 추합이 돌고 뭐 이러긴 하겠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하셨다기보다는 어떤 대입의 하나의 창구로서 지원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 수시에 이 정도는 하향으로 썼으니까 이 정도는 붙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 작년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능 당일날 후회라는 어떤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어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나와요. 내가 뭐 1년 동안의 후회라든지 3년 동안의 후회라든지 아니면 수능 당일에 대한 후회라든지 그 중에서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뭐 하향 지원이 하향이 아니더라 이런 어떤 조금 더 수시를 신중하게 지원했어야지 라는 어떤 그런 후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3 학생들 혹은 뭐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수시에 있어서 너무 조금 이렇게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시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남은 D50일, 5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습 시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동안은 뭐 수행평가나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뺏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뭐 100일, 150일 이상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D-50일 시간을 반드시 수능에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꼭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